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TV를 켜고 유튜브를 돌리고 SNS를 확인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불편한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하죠.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게요. 이들에게 고요함은 휴식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일종의 경고음처럼 느껴집니다. 카톡이 안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약속이 취소되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면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괜찮지?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하지만 정작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 맞지? 이 질문의 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혼자 있는 게 불안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지 못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즉시 누군가를 찾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잡습니다. 상대가 빨리 답장하면 안심하고 답장이 늦으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마치 내 감정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친밀해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연락하는 사이야. 우리는 항상 함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본인은 점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나는 버림받을 사람이었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상대가 지쳐서 떠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곱씹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나한테 화난 걸까?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계속 혼자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외로우면 생각은 생각을 낳고 불안은 밤새 커져갑니다. 잠은 얕아지고 몸은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과거의 기억이거나 미래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현재는 사실 안전한데 마음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게 불안한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면 관계에서 자주 참게 됩니다. 자주 양보하고 자주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버림받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신을 지우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은 계속 맞춰주느라 지치고 다른 한 사람은 끝없는 요구를 감당하느라 지칩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이들은 혼자를 외로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혼자는 정비의 시간입니다. 충전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들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 자체를 불행이나 결핍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방법을 압니다. 기분이 흔들릴 때 즉시 휴대폰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호흡을 고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반응이 없어도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매달림이 아니라 공유가 됩니다. 요즘 좀 힘든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감정의 주인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불안이 폭주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자동으로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생각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 발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준비할 수 있음. 행동. 10년 후에도 혼자면 어떡하지? 지금 알 수 없음. 내려놓기. 이렇게 생각을 분류하는 연습을 하면 불안이 습관적으로 커지는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필요는 건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의존은 다릅니다. 의존은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만남을 결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유에서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서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고 싶어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들은 거절도 할 수 있고 경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관계의 수는 적을 수 있지만 관계의 질은 깊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소모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주말에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 후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좀 쉬었다. 텅 빈 기분이 아니라 채워진 기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사람들을 만날 때 바닥난 상태가 아니라 충전된 상태로 만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혼자는 점점 두려움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만날 때도 더 자유롭습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격이 아닙니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마음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안정되는 삶과 내가 안정되어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삶. 이 두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평온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의 결과입니다. 혼자가 무섭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자기 자신과 충분히 함께 있어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순간부터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호흡을 느껴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왜 그럴까? 지금 당장 위험한 게 있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 이게 시작입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자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